7월 16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그 반복문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반복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연습 문제들 어제 제시해 드렸던 거 얘네들 풀이를 할게요. 총 3문제로 되어 있고요.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이제 이진수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수 10개를 출력할 때는 이진수 10개를 가질 땐 총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카운트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 형태를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개부터 10개까지 반복하면서 출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수를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시키면 될 거예요.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어야 되는 값이 요거죠. 보시면 이제 계속 2배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문을 구성해 놓고 어떤 변수를 이제 2배씩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k 곱하기 이퀄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k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얘를 과연 몇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 합산을 할 때는 0으로 초기화를 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를 할 때도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곱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통해서 계속 누적 처리를 할 때는 1로 초기화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요 규칙대로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일단 반복문부터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초기식, 그 다음에 while i는 11보다 작은 동안, 왜냐면 이제 1부터 10까지니까요.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은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진수가 몇 개씩 증가하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비트라는 연산자를 준비를 했고요. 얘가 반복이 되는 동안 2배씩 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몇 개는 몇 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진수의 개수가 i인 거고요.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비트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출력 결과가 구성이 되죠. 자, 간단한 뭐 반복문의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테스트 02.c. while문을 써서 0부터 10 미만의 정수 중에서 홀수만을 큰 것부터 출력해라.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반복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0부터 10 미만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출력은 또 큰 수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9부터 0까지 1씩 감소시키면서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둘 중에 어떤 걸로 풀던지 결과만 나오면 되죠.
자, 둘 중에 쉬운 거는 얘가 더 쉬워요. 큰 수부터 출력하는 게. 그래도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순서대로. 자, 0부터 9까지 정수 중에서 홀수는 1부터 시작되니까 초기식을 일단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까지니까 10보다 작다 라고 증가시킨 다음에 홀수만 출력하라고 했죠. 그럼 홀수는 1, 3, 5, 7, 9잖아요. 그럼 몇씩 증가해요? 2씩 증가하잖아. i 플러스 이코 2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f i는 %d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일단 홀수가 출력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큰 수부터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 9가 출력돼야 되고 3일 때 7, 5일 때는 5, 7일 때는 3, 9일 때는 1이 출력돼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은 10 빼기 i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1차 방정식, 1차 수식들은 다들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뭐 안드로이드건 뭐 iOS건 뭐 요즘 유행하는 타입스크립트, 노드.js, 리액트.js 실무에서 쓰이는 이런 기술 아마 접할 기회 1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취업 준비는 따로 해야 돼. 사실상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취업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진짜 1년이 지나면 기술이 바뀌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기술 지금 아무 데도 안 써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비주얼 베이직이랑 자바 중에 자바 스윙이라는 기술을 핫하게 졸업 준비하는 선배들이 막 그거 따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은 지금 없어진 지 옛날이고 요즘 스윙하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마련해 주질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이제 터득하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부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암만 최신 기술을 많이 알아도 이런 수식 세우는 게 안 되면 자신이 본인만의 로직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 정도 수식 만드는 거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10 빼기 i라고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큰 수부터 출력이 되죠. 자, 두 번째 풀이. 자, 이번에는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반복문을 큰 값부터 감소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int j는 9까지라고 그랬으니까 9 초기식 설정하고요. while j가 0보다 클 동안 printf %j는 j는 %d j 이렇게 놓고 j를 2씩 감소시키면 되죠. 깔끔하기는 이게 더 깔끔해요. 자, 두 가지 방법의 접근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 두 개 정리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03.c 다음 문제는 while문을 써서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중에서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가 모두 몇 개인지 출력하고 그에 대한 총합을 구하시오. 자, 요 반복문은
일단은 0부터 100 사이라고 했으니까 99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00까지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3의 배수가 모두 몇 개인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00은 3의 배수 조건이 안 들어가니까 얘까지 반복을 돌려도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얘는 걸러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초기식. 일단 3부터 시작할게요. 3의 배수니까 0은 제외했습니다. 자, 전부 몇 개인지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카운트를 위한 변수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합을 위한 변수도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은 이제 100까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합계를 구할 때는 그 i 값을 합산하면 되는데 카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숫자 그 손가락으로 개수 셀 때 1씩 꺾잖아요. 1씩 증가시키잖아요, 손가락으로. 그것처럼 카운트를 할 때는 그냥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풀면은 간단하게 결과 나오죠. 뭐야, 왜 실행이 안 돼? 아, 제가 출력문을 안 넣었네요. 참, 마지막에 출력문 하나 넣어줍시다. 3의 배수는 총 카운트 개이고 합계는 %d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면은 쪼르륵 결과 나오죠.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새로운 단원이요.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형태예요. while문하고 포문, 두 while문은 잘 안 쓴다 그랬으니까 이제 논외로 치세요. 두 while문은 딱 그냥 시험 공부용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평생 쓸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while문하고 포문 둘 중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둘이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if문과 스위치문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작동 원리나 구성은 똑같다. 근데 while문하고 포문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포문이 99.99% 더 많이 써요. if문하고 스위치문은 그냥 개인 취향 차이라고 얘기할 만한데 while문과 포문의 그 구문상의 차이는 너무 명확해요. 아까 while문 했던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초기식 어딨고 조건식 어딨고 증감식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코드가 사이사이에 되게 많아지면 이걸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진다고요. 근데 포문은 반복문의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다 모아놔요. 하나의 괄호 안에 다 모아놔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요. 그러니까 반복의 범위를 판단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실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초기식을 먼저 훑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요. 이 조건식이 맞으면 블록을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가는 거죠. 증감식을 수행한 다음엔 조건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에서 괄호 안을 수행할지 그냥 나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C 언어랑 C 까지는 포문이 딱 요거 한 가지예요. 근데 자바부터 이 포문에 변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파이썬에도 비슷한 변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반복 처리를 위한 변종이 한 7, 8가지가 더 파생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좀 버겁다라고 하시면 일단 포문 하나에 올인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시험 공부하기 전에 바짝 보시면 돼요. 자, 요번 단어는 금방 갈 거예요. 왜냐면은 while문에 썼던 거랑 구성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while문의 예제를 포문 형태로 바꿔만 볼 거예요. 자, 일단 초기식이 먼저 괄호 앞에 오죠. 그러니까 이 초기식이 여기 들어오고 1번, 그 다음에 조건식이 또 일로 들어오고 2번, 증감식이 또 요 괄호 안으로 들어오고 3번. 자, int x는 0, x는 10보다 작다. 구별해줘야 되니까 세미콜론 찍고요. x 플러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었던 요 출력문, 얘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결과 똑같죠. 자, 그럼 while문하고 포문이 진짜 차이가 1도 없이 완전히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while문하고 포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저는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는 거의 지금 20년이 넘긴 했지만 저 학교 다닐 때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나 학교 다닐 때 문제가 그런 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while문하고 포문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이걸 물어봐요. while문은 이 초기식 x가 블록괄호 밖에서 생겼죠. 자,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만약에 변수가 여기서 생기면 이 변수는 이 블록을 빠져나가는 순간 메모리에서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x가 지금 블록괄호 밖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에서 while문이 진행되는 동안 메모리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하는 게 계속 결과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while문 끝나고 났을 때 요 x 소멸 안 사라졌죠. 그래서 while문은 반복이 끝나고 나서 초기식의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문에서의 이 x는요, 포문에 속한 걸로 봐요. 물론 반복을 하는 동안 얘가 계속 값이 유지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가면 이 x가 메모리에서 소멸돼요. 그러니까 이 x의 최종값이라는 요 코드를 여기서 출력하면 포문은 에러가 나요. 자, unduplicat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식의 x는 포문이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삭제됩니다. 그래서 포문 이후에 초기식의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 차이만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법 차이만 틀어 맞추시면 되고, 포문에 대해서 이해할 거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저는 어떻게든 이 x 포문 끝나고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초기식의 x를 포문 밖에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변수가 밖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포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변수가 계속 살아있고 밖에까지 살아남아요.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 때 그 구문의 다양성을 좀 얼마나 이해하는지 보려고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20년 프로그래밍 하면서 폼은 밖에서 초기식 만든 적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되는 코드니까 주석으로 막아 놓겠습니다. 멀쩡한 코드 앞에 주석 처리하면 얘는 그냥 필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while문에서 봤었던 게 이제 while문 구구단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예제를 포문으로 재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while문에서 실습했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구문을 조립을 해보세요. 자, 먼저 숫자를 입력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구성을 합시다. 주석은 그대로 복사해왔어요. 자, 포. 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초기식. i가 1이다. 조건식. i가 10보다 작다. 증감식. i가 1씩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코드는 그냥 블록 안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구조 차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거기에 대한 구구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while문하고 for문은 이 문법상의 특징만 그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while문에서 했었던 것도 보드 제목이 지어졌네. 자, 두 숫자 사이의 총합 구하기 예제예요. 자, 여기서도 일단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XY 두 개 받았죠? 자, 그 다음에 X부터 Y까지 일씩 증가하는 범위의 반복문 만들기. 일단은 포. 자, 초기식을 X부터 걸었네요. 그래서 반복이 X, 입력한 X 값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 조건식은 요 값이 두 번째 입력한 값까지 반복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증감식은 일씩 증가. 자, 총합을 구할 때는 일단은 변수 무조건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반복문 종류는 모두 다 똑같은 규칙이에요. 그럼 이제 썸 스스로 i만큼씩 증가시키면 이제 범위 안에 합산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값 출력하면은 첫 번째 숫자 1, 2, 3, 두 번째 숫자 4, 5, 6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계산이 되겠죠. 이 설명은 옮겨봅시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EX 04.10입니다. 자, 반복문 중에 증가량이 다른 반복문이 있었고 증감식이 감소하는 반복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증가량이 다른 거 그리고 증감식이 감소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포 이때도 Y문에 썼던 거 같이 열어놓을게요. 자, 포 인트 a는 0부터 a가 100보다 작은 동안 a는 플러스 이퀄 10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플러스 10은 뭐 a가 0이었다고 치면 0 더하기 10이라는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어디 저장되는지를 몰라 지금 이것만 놓으면. 왜냐면 어딘가 할당 대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만 하고 버리는 거야. a 플러스 이퀄 10이라고 쓰면은 0에다가 10을 더한 결과를 다시 a에다 덮어 씌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이퀄 10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이퀄 하나 빼놓고서 다음 중 반복 조건이 잘못 설정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그 조그마한 오타 하나 찾는 문제들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그 C 책들을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많이 봤겠어요. 사실 그 책들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조아라 보는 건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은 그래도 검토를 좀 해보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증감식이 감소하는 거. I를 10부터 처리하고 I가 0보다 큰 동안 1씩 감소해라 이러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주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while문과 for문의 문법적인 구조 차이는 이제 얼추 다 살펴본 게 됩니다. 자, 파일 4개 보내드렸는데 읽으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연습 문제 하고서 이제 한 단원까지 같이 하느라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일단은 제가 다음 교시는 11시 15분에 시작할게요. 그때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는 시간까지 각자 챙기시면 돼요. 자, 새로운 단원 제목은 이제 플로우 컨트롤, 즉 흐름 제어라고 정했어요. 네, 오늘하고 이제 내일에 걸쳐서 소개가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리고 while문, 두알문도 봤었죠. 그 다음에 포문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얘네들의 특성은 전부 이렇게 코드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코드 블록 안에 다른 구문들을 또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switch, while, for가 있다라고 하면 if 안에 if 안에 switch,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교차하면서 상호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들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요 네 가지 패턴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마 평생 가야 쓸 일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패턴만 집중하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if문 안에 if문, 두 번째로 if문 안에 for문 요 패턴을 볼 거고, 세 번째로 for문 안에 if문, 네 번째가 이제 for문 안에 for문. 본격적으로 코딩 공부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건 네 번째 패턴부터예요. 여기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흐름 제어를 보기 전에 먼저 여태까지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아름 조금씩 살펴봤었던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어떤 책은 변수의 유효범위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몇 가지 규칙을 확인하시면 돼요.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블록 밖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선언된 블록보다 깊은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선언된 블록이 종료되면 그 변수는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매 회차마다 소멸과 생성을 반복합니다. 왜냐면 3번 때문에 4번 특성도 생기는 거죠. 순서를 조금 바꿔서 다시 적어보면은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2번에 속한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이 규칙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변수라는 입력을 받았어요.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if문을 구성을 해볼게요. if 타겟이 100보다 크다면 int num은 타겟 빼기 100 printf if문 안에서 num은 %d num. 자, 그러면 요 num이라는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if문 블록을 밖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num은 이 if문 밖에서는 존재 자체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이 다르다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타겟에 내가 10을 입력했다고 쳐요. 그럼 조건이 안 맞죠? else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행된 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 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근데 3번 if else 중 어느 블록이 실행되더라도 num은 자신이 속한 블록이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넘은 식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rintf outside 밖 이렇게 해놓고 넘은 %d /n 찍고서 여기서 넘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에러가 나니까.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상 이게 당연하거든요. 뭐 여기서 메모리 구조, 요게 왜 그런 메모리 구조를 갖는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메모리 구조가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까딱 잘못하면 전작과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건 블록을 빠져나오면 그 변수는 원래 인식 못하는 게 정상이야. 이게 거의 20년 동안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키던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이 규칙을 완전 무시하는 언어가 나와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개발 그 고인물들한테 무시를 좀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멀쩡히 놔두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그러면 if else에서 생성한 num은 이미 메모리에서 소멸된 상태이므로 새롭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t num은 100이라고 만들고 printf new num 이라고 합시다. num은 %d. 메모리에서 변수가 소멸되는지 남아있는지는 디버깅을 해보면 확실히 나와요. 자, if문에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놓고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10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타겟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고 이제 num이라는 변수가 아직 여기서 지금 if문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생성이 될 거니까 num이라는 변수를 인식을 했네요. 자, 여기서 F10을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 num 샵2라고 돼 있네요. 아마 얘를 샵1과 샵2로 구별하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저장되어 있는 값이 지금 16,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타겟을 제가 10이라고 입력했고 거기다 100을 더하라 그랬는데 아직 여기가 실행되기 전이니까 변수가 메모리에서 칸만 만들어 놓고 지금 값은 할당이 안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요 if문 블록을 진행하는 동안 요런 num이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인지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메모리 할당됐는지까지 보려면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봐야 돼요. 자, F10. 자, 그럼 num이 둘 다 이제 110으로 바뀌었고요. 또 F10. 자, 메모리를 빠져나오는 순간 아까 있었던 num 샵2와 위에 있던 num은 사라졌죠. 그리고 얘가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까지 보면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릴 코드는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만 확인을 하고요. 배포 자료에선 지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증거가 빈약한 것 같아서 다다음 단원에서 나올 얘기를 잠깐만 미리 끊을게요. 변수에 AND 기호를 붙이면 우리 입력받을 때 AND 기호 붙이죠. 이 AND 기호를 붙이면 엑셀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은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num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 이름표를 왜 붙이냐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변수를 선언했어. 그럼 아무데나 내 칸을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 num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그랬죠. 이 이름표를 왜 붙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한테 라벨을 붙일 때는 그걸 왜 붙여요? 책을 보다가 책 사이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 테이프, 책갈피 같이 꽂는 거. 그런 걸 왜 해요?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없다면, 이름표가 없다면, 이게 Z, 여기가 아마 AA일 거예요. AA의 6. 그럼 여기에 칸 이름은 AA의 6이에요. 엑셀에서 어떤 칸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Q5예요. 원래 엑셀은. 자, 그러니까 각각의 칸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면 몇 번째 칸인지 알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일일이 카운트를 하면은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num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거야. 하지만 컴퓨터는 실제로는 몇 번째 칸인지 그 칸 번호로 인식을 해요. 여기가 몇 번째 칸인지.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 AND를 붙이면은 그 램카드 안에 엑셀처럼 자글자글하게 쪼개져 있는 칸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몇 번째 칸인지가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if문에서 만들었었던 num이라는 변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42만 2036번째 칸에 만들어졌어. 여기부터 4칸이야. 근데 밖에서 만든 num은 642만 2040번째 칸에 만들어졌어요. 거기부터 4칸인 거죠.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요. 이거를 메모리 번지 혹은 메모리 주소, 그것도 아니면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게 크게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딱 펼쳐놓고 이거 몇 번째 칸이냐고, 여기에 임의의 칸을 쭉 찍어놓고 여기는 몇 번째 칸일까요? 를 물어보는 게 메모리 주소예요. 그럼 벌써 지금 엑셀에서만 해도 AA의 129잖아요. 129. 그럼 이 칸이 이 위에 얼마나 많겠어, 그쵸? 컴퓨터만 해도 벌써 640만을 훌쩍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걸 칠판에 그리기가 빡센 거야. 그러니까 그 엑셀 칸의 일부만을 이렇게 그려요. 한 줄, 아래로 한 줄만. 그래놓고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200번지, 여기는 300번지 이따위로 설명을 해요. 이게 학교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이렇게 설명을 해. 이게 메모리래. 그렇다라는 거는 뒤에 앞에 뭐가 더 있다는 거야. 0번째 칸부터 칸이 첫 번째 줄에 100개가 있고 그 다음 줄에 101번째 칸부터 또 200번까지 칸이 있고, 엑셀을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냥 일부만 뜯어서 그린 거야. 이게 학교에서 그리는 메모리예요.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그냥 메모리라고 하면 엑셀만 떠올리세요. 그냥
거기서 몇 번째 칸인지를 얘기하는 거. 이것만 감잡아도 포인터가 반은 쉬워져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실무를 한 11년인가? 이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강사 생활을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렸던 이게 엑셀 화면과 대응됐다라는 걸 강사 생활하고 3년차 지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야. 실무 기간도 있었으니까. 아, 그때 교수님이 그린 게 이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성의 없는 설명이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는 나중에 포인터하고 배열 얘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건 이 메모리의 몇 번째 칸인지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메모리가 사라졌다 생겼다, 요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규칙만 그냥 암기해 놓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법이 중첩돼서 사용되는 형태의 첫 번째 패턴은 if문 안에 if문이에요. 조건이 성립돼서 블록 안에 진입한 다음에 그 안에서 상세 조건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점수를 하나 입력받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좀 더 다르게 해석이 되죠. 변수 이름 앞에 and가 붙으면은 몇 번째 칸이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scanf라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만약에 이게 630만 번째 칸이다 그러면은 요 값을 630만 번째 칸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630만 번째 칸부터 4칸에 걸쳐서 저장을 합니다. 왜냐? 이 포인트가 인트니까. 인트는 몇 바이트? 4바이트. C 언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 변수, 데이터 타입, 연산자, 형변환, if문, 반복문, 이런 것들은 파이썬 빼고 그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 파이썬은 약간 변태야, 지 혼자. 왜냐면 좀 쉽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규칙들을 몇 개를 많이 가지를 쳐냈어요. 그러면 이제 C 언어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메모리를 논하는 언어가 C 언어예요. 그럼 이제 메모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엑셀 하나 열고 시작하세요. 그 안에서 그 칸에 대해서 땅 따먹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if문 들어갈게요. if 포인트가 70보다 크다면, 그렇지 않다면, 포인트가 70보다 크다면 패스고요. 포인트가 70보다 이제 크지 않다면 농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패스를 하긴 했는데 90점, 80점, 70점 단위로 이제 ABC 학점을 나누고 싶고요. 논패스인 경우도 60점을 넘으면 그래도 D 학점, 그렇지 않으면 F 학점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if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if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컴파일러는 if를 타고 들어와요. 만약에 75를 입력했다.
그러면 75가 70보다 크네. 조건 맞으니까 들어온 거죠. 이거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더니 if가 또 있어. 그럼 까라는 대로 까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자, 그럼 75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75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else를 실행하겠네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코드의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if문이 크게 있죠. 그 다음에 블록이 구성되잖아요. 어떤 코드가 블록 안에 속해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안 하면은 나중에 코드 알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들여쓰기 자동으로 하는 단축키 알려드렸었나요? 몇 번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알려드린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여기도 블록을 구성하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if 블록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각각의 블록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블록이 있고요. 이 안에 각각의 블록이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작성했었던 코드들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되는 서술형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좁혀가면서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땐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염두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실습을 한다고 칩시다. 자, 일부러 좀 하드코어로 보여드리려고 메모장을 켰어요. 자, 이걸 만약에 내가 실습을 한다. if 포인트가 70보다 크고 괄호 열었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나 쓰니까 탭 하나 치고 프린트 f 패스입니다. 주바꿈 닫고 그 다음에 또 if네. if 만약에 지금 내가 실습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실습하겠다라고 하시면 당장 못 치세요. 이거는 코딩 연습이 아니라 타이핑 연습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좁혀가면서 작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서술하는 거잖아. 이건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괄호는 열면 일단 무조건 닫으세요. 이렇게 괄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코딩하지 마시고 괄호는 열면 무조건 닫으세요. 자, 다시 코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if 괄호 열고 닫아요. 그 다음 방향키 옆으로 한 칸 가서 포인트가 70보다 크다. 그 다음 밖으로 나가서 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 놓고 안에를 채우는 거예요. 자, 뭐 프린트 F 한 다음에 이제 코딩했다고 치고 if 괄호 열고 닫고 조건을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딩을 한 다음에 else if 괄호 열고 닫고 조건 만들고 블록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닫고 코드의 구조를 만들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의미 없이 위에서 아래로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제 이것만 염두하더라도 내가 이게 어떤 순서로 실행되겠구나를 타이핑하는 순간 이미 예상이 돼요. 그래서 괄호를 열고 닫으라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도와줄 거예요.
if 괄호 열면 얘가 자동으로 닫아요. 자, 조건을 명시했다. 그리고 중괄호 열면 얘가 닫아요. 엔터 치는 순간, 여기 중괄호 안에서 엔터를 치는 순간 이미 커서는 한 줄 더 띄어쓰기 하면서 커서는 가운데로 들어가요. 여기 채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코드 작성하는 이 아이디가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도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코드의 구조를 염두한 코딩을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블록을 채우기 위해서 마우스에 손이 간다. 그럼 이제 그 습관을 좀 고치셔야 돼요. 그냥 방향키 위로 올리는 게 더 빠르거든. 그리고 엔드키, 홈키, 엔드키, 홈키 이런 거 잘 쓰셔야 되고요. 엔드, 홈, 엔드, 홈. 엔드로 가면은 그 줄에 맨 뒤로 가고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면 드래그 한 것처럼 돼요. 괜히 마우스로 다 드래그 하지 말고 반대로 홈키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드래그 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엔드, 홈 요거랑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드, 홈 요것만 잘 써도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드래그 한 상태를 드래그처럼 되죠. 이게 마우스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방향키로 이거 하나씩 움직이기 번거롭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누르면 그냥 위아래로 스크롤 돼요. 커서는 그대로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능이 아니라요. 그냥 윈도우 고유 단축키예요. 워드건 메모장이건 다 먹는 단축키예요. 이것만 알아도 마우스로 손 잘 안 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아마 빨리 말해갖고 메모 거의 못 하셨을 텐데 녹화됐으니까 요 부분만 다시 들춰보고 요번 방학 동안 요것만 손에 익도록 연습 좀 해보세요. 게임할 때 단축키 외웠으면 이것도 다 외울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실습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1.5배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그 6개월짜리 취업반 하면서 유일하게 저한테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쌍욕 먹었던 학생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그 6개월짜리 취업반을 국비 과정을 처음 시작했는데 첫날 보니까 독수리 타법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실습 코드는 이제 여기 전달했고요. 오늘은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